김태훈 팝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왜 팝 칼럼니스트가 오셨지 이 자리에? 그러니까요. 왜 불렀어요? 저도 섭외 전화를 받고 나서 예. FM이 아니라 그 103.5에서 불러서 예. 좀 당황했습니다. 아, 103.5는 FM이 아니에요? 이쪽은 이제 그 러브 사실- FM. 예, 러브 FM이 원래 있는데 AM 했던. 원래 AM이라고 하죠. 아, 예, 좀 무시한 거죠. 무시라기보다 이제 제 분야가 아닌 거죠. 아, 그래요? 네. 오, 아, 그럼 파워 FM은 음악을 주로. 그렇죠. 네. 음악 중심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정봉주의 정치쇼라고 해서 예. 정치 프로에서 저를 부른다. 아하. 예, 처음에 좀 고사했습니다. 그래요? 예, 인수진 작가라고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작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시를 해서 어허. 한편으로 또 이렇게 그 출연하려면은 제 스스로 좀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랬을 때 제가 요즘 곤란해. 잘 나가는 패널이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못 나가는 패널 왜 불렀어요, 그럼? 원래 그래도 그 한때의 영광이 몇 년은 가니까요. 예. 부자 망해도 3년 간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 이 정치나 문화 또는 예술 뭐 음악 이런 것들이 예.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었고 우리 좀 한국 정치나 동양 정치는 좀 근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괜히 저 정봉주처럼 웃으면은 값어치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게요. 예. 제가 사실 그 팝컬럼니스트로 활동한 지 한 20년 가깝게 됐는데 그동안 뭐 연애 상담도 하고 뭐 아하. 영화 프로도 나가고 야, 우리 프로에 딱 맞는 분이 오셨네. 하여튼 뭐 출연료가 되는 부분은 다 합니다. 그런데 예. 처음에 제가 그런 방송 활동을 할 때 예. 제 선배 팝컬럼니스트들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니 팝컬럼니스트가 방송 나와서 그런 신소리하고 예. 이상한 가볍게 이미지로 얘기하고. 가볍게 얘기하고 예. 좋지 않다.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니라 경쾌하게 얘기한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그 이야기 하셨던 많은 분들은 지금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죠. 네, 그걸 이제 이해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대가 변한 게 아니고 우리 김태훈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상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미리 보고 좀 선도적으로 산 거 아닌가? 그렇게 거창한 의미는 없었고요. 예.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예. 라고 했더니 어떻게 잘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아, 거죠. 제가 아까 왜 네. 그 말씀드리다 말았냐면 해외를 나가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우린 유니폼을 입고 다니잖아요. 청바지 입고 자기 공식 생활 아닐 때 의원들이 네. 청바지 입고 다니면 다른 의원들이 노려봐요. 어. 근데 노려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같이 간 사람이 여름에 반바지 입고 쪼그리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노려봤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고 다녀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사적인 공간이니까. 그 이제 해외 그 사적인 공간에서 외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딱 만나잖아요. 그분들 저녁 식사로 오는데 반바지 입고 오거든. 그럴 때 딱 한마디에 속으로 이게 뭐지? 근데 저는 다른 얘기하죠. 이게 몽미? 먹미. 예. 최신 트렌드를 이제 그렇죠. 반영한.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는 유머로 시작해서 유머로 끝나야 된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브렉시트 때문에 그 이제 수상자에서 물러난 예. 그 데이비드 캐머런 같은 그 전 수상이죠, 영국의. 예. 그 마지막 연설 같은 걸 하면서 들렸던 얘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나도 한때는 미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물러난다. 하면서 뭐 자신의 처지를 그 유머로서 농담으로서 풀어내는데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의 묘비에 있잖아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버나드 쇼에. 버나드 예, 쇼. 쇼. 예, 극작가 이제 평론가였던 예. 유명한 사람의 이제 묘비명이었고 아, 정치인 아니었나요?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정치인 누가 또 그걸 썼다고 그러던데. 아마도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예. 그 이야기를 뭐 자신의 어떤 이야기로 좀 썼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이제 폴리테이는 시대가 왔다. 근데 이제 의상이라든지 예.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거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 그 영국의 예전에 그 총리 중에 누구죠? 그 걸프전에 참여했던 있다 그래요. 영국 토니 총리가 블레어.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하도 젊은 그 예. 유권자들의 욕을 먹으니까 좀 젊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식 석상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어허. 내 젊다. 나 젊은이들과 교류할 수 있다. 예. 근데 그 다음 날인가부터 그 청바지 메이커의 그 판매량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그걸 입고 나오니까 그 바지를 안 사는 거야. 아, 그 브랜드를 왜 또 알려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뒷주머니 로고를 보면 대충 알거든요, 젊은이들은. 예. 그래서 그 청바지 그 브랜드가 영국에서 한때 굉장히 판매량에 시달렸던 예. 판매고에 시달렸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어 보이시는 건 좋은데 예. 될 수 있으면 이제 브랜드 로고는 좀 이렇게 감추고 다니시는 게. 근데 그게 브랜드 로고로 이제 좀 재밌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걸 보고
평상시에 유니폼 같은 양복을 입고 다니다가 선거 때가 되면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는데 몸에 안 맞는 옷이에요. 안 맞죠. 본인도 불편해하고. 본인도 불편해하고. 그 제가 가서 아니 의원님 그냥 원래 입던 양복 유니폼 입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자기 영화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그거를 해서 좀 몸에 익숙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니면 좀 납득이 가는데 평상시에는 엄청 권위적으로 있다가 맞아요. 선거 때만 되면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빠지 닮은 그냥 싹 사라지고. 의상이라는 게 사실 이제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건데 그게 티가 나거든요. 사실 지금만 해도 그래도 많이 유해졌다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과거에 유시민 의원 시절에 아마 캐주얼을 입고 국회에 가셨다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으셨던 그게 거로. 재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첫 그렇죠. 의원 선수할 때. 네. 그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그래도 그 전보다 좀 나아졌다. 유시민 의원이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10만 원도 안 되는 남대문 시장에서 산 옷을 갖고 왔는데 한 7, 8만 원인데 가성비는 수천억의 홍보비를. 그럼요. 왜냐면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파저티브든 네거티브든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좋은 거니까. 정치인들의 격언 중에 있지 않습니까? 부고 이외에는 무조건 기사에 나가야 된다고. 그것도 부고도 본인의 부고 이외에는. 그렇죠. 본인의 부고 이외에는. 자, 우리, 칼럼니스트, 김태형 팝 칼럼니스트. 오늘 한번 간 보고 맛에 안 맞으면 다음부터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계속 불러야 되겠어요. 저하고 코드가 잘 맞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함께 하는, 소통하는 방송, 그리고 여러분들의 견해를 소중히 생각하는 방송, 정봉재 정치쇼 3부 정치인의 사생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김태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견해 주시면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정치가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소프트하게 재밌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낙준님, 문화계 봉도사 김태훈 씨 환영합니다. 깔때기가 좀 센가요? 깔때기는 저의 삶이죠. 와, 네. 저의 삶입니다. 저는 사실 봉도사님보다 먼저 깔때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봉도사님이 너무 뜨는 바람에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컨셉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뜨지 않는 삶은 제 삶이 아닙니다. 자, 전경심님, 이게 누구야? 김태훈님 아니신가요? 반가워요. 이송희님, 저 김태훈 씨 참 좋아라 한다. 쫑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 저희 방송이 교통방송 이쪽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 방송 틀어놓으면 교통사고율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김태훈, 아까 이제 옷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팝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게 팝의 모든 사람들의 문화, 생활, 정치인 세계까지 녹아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 전문가 아니에요.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이제 맛보는 직업.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좀 알리는 직업. 뭐 이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아까 이제 옷 입는데 그걸 브랜드로 약간 이제 틀어갖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치인들이 의상에 대해서 좀 격을 깨야 될 필요가 없나요? 격을 깨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 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태도 같은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옷차림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갖춰 입은 옷차림이라는 건 또 한편의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자면 그런 어떤 의미로서도 좀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복을 입고. 근데 최선을 다하겠다 입고 온 양복이 한 20년 전 양복에 이 바지가 약간 이렇게 싼 바지 같은 그런 거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집에 있던 잠옷을 입고 온 것 같은데. 낡은 것까지는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다림질은 좀 해주시는 게. 근데 대체로 보면 다림질 안 하고. 다림질은 좀 예의상 동네 그 세탁소에서 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좀 해주시는 게. 자, 대통령 후보들의 문화적 취향, 감수성. 이걸 그분들이 TV에 비치는 모습 보면 대충 알지 않나요? 사실 TV에 나오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앞서서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정도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참담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국의 어떤 대통령 후보들의라는 어떤 무게감에 비해서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해도라든지 또는 어떤 취미라든지가 너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외국의 예를 잠깐만 들어보면 윈스턴 처칠 같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그림 그리는 책을 내기도 했던 에세이집을 내기도 했던 그런 미술 애호가였고 이 처칠의 일화 중에 제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미술 전람회에 가서 막 혹평을 했다는 거죠. 이 그림 별로야. 막 이러면서 이 그림도 별로고. 그 어디 자기 그림이에요? 자기 그림이 아닌데 남의 화가의 그림. 아. 근데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니까 화가 나죠. 당신은 정치나 알지. 어허. 당신이 그림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미술을 하냐. 그러니까 처칠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달걀을 낳아본 적은 없지만 먹어보면 상했는지 정도는 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꼭 그려야지만 내가 당신 그림을 평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아니 뛰어난 화가야지 그 그림을 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적 느낌인데. 그렇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름의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화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독서든. 그렇다면 그 국민의 대다수가 즐기는 문화생활을 이해할 수 있어야. 빙고. 제가 이런 거 대통령 후보들 나오면 이런 거 묻고 싶어요. 올해 지난 한 해 영화 몇 편 보셨나요? 그러니까. 보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의 모든 인간의 삶이 우리 서민들의 삶, 높은 삶, 그냥 막 다 녹아 있는데 영화를 안 봐요. 바쁘다는 그렇죠. 이유로. 그리고 꼭 문화생활이 없는 거죠. 꼭 100만, 1000만 들어야 극장에 가서 한 번씩 보세요. 대표적인 이제 국제도시가 있죠. 국제시장 같은 영화가 이제 1000만이 된다 막 이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가서 봤는데 사실 그런 1000만의 감수성은요. 뉴스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오히려 몇만 명 들지 않는 영화. 베스트 오퍼인가요? 베스트 오퍼. 베스트 네. 오퍼. 그런 영화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그래야 10만도 이제 안 본 영화인데. 국민들 속에서도 이제 소수의 의견들 혹은 아주 그 마이너한 사람들에 대한 걸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좀 찾아봤는데 문재인 후보부터 보니까 취미란에 스킨스쿠버가 있어요. 네.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군 복무 시절에 특전사 시절에 이제 수중 폭파 임무를 수중 폭파했었어요. 네. 그 공수부대 중에서 제일 거친 임무. 그렇죠. 제일 힘든 임무. 네,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인연이 돼서 사실 그렇게 뭐 여러 어떤 그 모임 같은데 즐겨 나가시는 성격이 아님에도 스킨스쿠버 동호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대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문재인 후보의 그 평상시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스킨스쿠버를 한 15년 넘게 했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죠. 네, 심지어는 처음 들어간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니까 두렵기까지 하죠. 그렇죠. 굉장한 공포가 몰려오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환경의 바다에서는 동남아가 아니라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고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보여주는 어떤 뭐 조용하지만 굉장히 강인한 어떤 그 내면 같은 것들이 그 취미생활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문재인 캠프에서 나오셨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취미생활들이 역시 독서가 가장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SF물을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꼽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제 미래 예측을 해보니 미래가 붕괴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해리 셀든이라는 주인공이 문화, 예술, 과학 기술을 접목한 어떤 유토피아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과학자 출신이라는 점에 융합과학대학원장으로 간 이유가 있네. 맞아. 자신의 어떤 과거 경력과 가장 적절한 맞는 책을 골라내신 것 같은데 이상주의자 같은 어떤 그 형태가 이 책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아하는 책 한 권으로도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과거의 어떤 행적도 알 수 있고. 아니 저도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레미제라블하고 레미제라블. 맹자. 맹자는 이제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군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하늘은 곧 국민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뭐 레미제라블이야 뭐 제가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프랑스 대혁명에 관련된. 왜 그걸 좋아할까요, 제가? 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격대로 사셔야 되고 또 이제 옳지 않은 게 있으면 뭔가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동서양의 어떤 각기 다른 작품들과 인물이긴 합니다만. 저는 레미제라블이 소설로 쓴 성경이다. 바이블이다. 그 너무 이 기독교 그 크리스찬. 꼭 레미제라블 이야기하실 때 맹자를 같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요? 레미제라블만 이야기하면 혹자들이 도벽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장발장이 등장을 하니까. 그것도 아주 그 독특한 시각이시네. 그럼 뭐 제가 그냥 웃자고 한 건데 안 받아주시니까 이건 방법이 없고. 맹자가 얘기했던 그 주장했던 사상과 레미제라블의 어떤 공통점 뭐 이런 것도 이제 드러날 수 있겠죠. 언제 책 얘기를 한번 또 해야겠네. 자꾸 부르시면 이제 연봉 협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5000번님, 500님,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네. 완전 공감해요. 자, 7751님, 김태훈 씨 팝 컬럼만 잘한 게 아니고 정치 컬럼도 잘하시네요. 고정하세요. 고정하소서. 서민아님, 솔직히 오늘이 제일 재미있네요. 쏙쏙 들어오고 익숙한 목소리라서 그런가요? 1616님, 김태훈 씨 반가 대선 후보들에게 어울리는 팝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번 시간에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 하시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홍준표 의원 후보도 있습니다. 준표 형님. 네. 재밌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바둑 게임을 좋아하신대요. 인터넷 바둑. 원래 이제 그 옛날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이 하셨죠. 김종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해에 한국 아마 보도대상 사진 부분을 받은 작품인가 그런데 그 김종필 그 정치인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싹 웃고 있는 걸 클로즈업으로 잡은 사진이 있어요. 어허. 근데 그 선글라스에 두고 있는 바둑판이 딱 반사가 돼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 밑에 뭐 이런 논평이 있었겠죠. 뭐 바둑을 두며 전국 구상 중인 뭐 김종필 뭐 이런 쪽에 있었을 텐데 바둑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정치인들의 가장 그 많은 취미 생활이었고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썼겠어요. 밑에 캡션을. 내가 보는 것이 바둑이냐 세상이냐. 바둑판 위에서 세상을 논하다. 그렇죠. 그런 식의. 근데 또 좋아하는 영화는 역시 국제시장입니다. 이 두 가지로서 제가 조심스럽게 억측을 좀 해보면 일단 승부사죠. 바둑이라는 게임은 이제 승부를 논하는 게임이니까. 홍준표. 그렇죠. 그리고 국제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그 이제 개발 신화를 이룬 그 시대를 이제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니까 자신의 시대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룩한 어떤 경제 성장 이런 아니 것들. 그런데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께서 홍준표는 승부사다? 이건 동쪽에서 했던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홍준표가 승부사인 건 모르는 사람도 없거든요. 다른 측면. 다른 측면. 없을까요? 남이 보지 못한. 다른 사람 다 본 거 와서 얘기하려면 연봉 협상 다시 해야 돼요. 이분의 다른 면을 보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관돼요?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를 즐기시고 그 자신의 어떤 생각을 그대로 다 뱉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숨겨진 면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전화해서 형님 우리 방송 나오세요. 그랬더니 야, 니 내 놀릴라 그러지. 그래서 내가 형님 이러다가 대통령 후보 됐는데 진짜 대통령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 나 놀릴라 그러지 또 그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내는 내 마음대로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딱 찔렀죠. 형님 마음대로 하는 척하면서 철저하게 계산된 사람 아니에요? 니 그거 알았나? 아니 바둑이 바로 그런 게임입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면 이번 착점을 이제 충분히 계산한. 그러네.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만약 여기 앉아 계시다면 이제 그 봉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 원고 보지 마시고. 원고 작가가 써준 원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원고 보고 얘기할 때까지만 사소. 심상정 후보 재밌습니다. 좋아하는 책이 안톤 체홉의 단편집이에요. 러시아 사실주의 작가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안톤 체홉의 주로 작품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몰락하는 지주 지배계층을 아주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그렇죠.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가면서도 키워드가 노동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런 어떤 지향점을 자신이 좋아하는 책에서 정확하게 아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유승민 의원 또 재밌습니다. 지조론, 공화주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 그러니까 공화론자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정치인인데 철저히 정치적 지향점을 가진 책들을 좋아하는 책으로 꽂았다는 거죠. 아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에서 쫓겨나면서 헌법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 어떤 자신이 이제 보고 있는 책으로만 유추해 봤을 때도 그 발언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유승민 의원은 공화론자라는 게 이제 그 자신이 좋아하는 책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다 볼 수 있죠. 정치 철학으로서는 보수로서는 아주 적합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이 그 도서의 리스트만 봤을 때는 이상적인 공화론자입니다. 이상적인. 이상적인. 그게 중요하네. 그렇죠. 현실적인 공화론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김태훈님 나오니까 뭐 그냥 폭탄이 막 터져요. 문자 폭탄이.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오윤정님 김태훈 씨 나오니 격이 한 격 높아진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나오기 전에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우리 디스하는 거예요? 뭐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손성아님 정치를 객관적이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네요. 김태훈 스타일
이야기 빠져들어요. 고정 완전 강추. 자, 연봉 협상해야 됩니다. 네. 노현아님, 김태훈 씨 정치쇼 어울려요. 재미난 표현과 지식이 팡팡 쭉 듣고 싶네요. 오늘 프로그램 알차요. 자, 계속하시죠. 네. 사실 이런 정치인들의 문화 감수성이 왜 정치인들한테 중요하냐? 이거 좀 얘기해 주셔야죠. 흔히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공약이 중요하지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취향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약이라는 건 사실 그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그 대중과의 어떤 협상입니다. 대중과 협상이다.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죠.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다음 문화예술이란 부분은 그의 내면이자 어떻게 보면 그의 내용 같은 거예요. 예. 대중과 호흡하는 숨길이다. 숨길이죠. 정치와 경영을 흔히 이렇게 비교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저는 정치와 경영이 닮았으면서 틀린 부분이 바로 이제 문화예술적 감수성이라고 생각해요. 어허. 경영이라는 건 효율성이죠. 그렇죠. 100원을 투자하면 110원을 벌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 돈이 우선인 것으로 회사를 운영해요. 말하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직원들을 해고하죠. 예. 그래서 회사에 돈을 확보합니다. 이게 아하. 경영인데 예. 정치라는 건 경영의 논리만으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자면 뭐 의료보험이다라고 하면 손해 봐야 되는 손해를 거죠. 보면서도 예.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적 저는 감수성이라고 보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학평론가인 김현 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학이 굉장히 쓸모 있는 것은 그것이 전혀 쓸데없기 때문이다. 어우, 띵한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뭐 세월호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큰 이슈들이 있을 때 예. 거기 들어가는 그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예. 이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아하.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걸 하자. 예. 라고 하지만 정치는 경영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경제적인 효과가 없을지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적 감수성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하늘님 정치인데 정치 아닌 정치 같은 얘기네. 이야, 이분 너무 철학이 있네. 위덕하님 생각하게 하는 방송 정치쇼 좋아요. 오선영님 이번 탄핵된 분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문화예술 완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코너인 듯 어떻게 이런 생각을 짱입니다. 우리 작가분들이 하신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정치할 때 이런 얘기도 해요. 시장 범위에 누워서는 안 될 부분. 문화예술. 그렇죠. 교육, 의료 이건 돈 벌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 삶을 다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문화예술을 제발 한류라는 산업으로만 다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즐기게 해주면 좋죠. 예. 출연을 반드시 돈으로만 따졌으면. 그거는 좀 논외의 문제죠. 오늘 한번 간 보고 맛이 안 맞으면 다음부터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계속 불러야 되겠어요. 저하고 코드가 잘 맞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함께하는 소통하는 방송 그리고 여러분들의 견해를 소중히 생각하는 방송 정봉재 정치쇼 3부 정치인의 사생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견해 주시면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정치가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소프트하게 재밌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낙준님 문화계 봉도사 김태훈 씨 환영합니다. 깔때기가 좀 센가요? 깔때기는 저의 삶이죠. 와, 네. 저의 삶입니다. 저는 사실 봉도사님보다 먼저 깔때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예. 봉도사님이 너무 뜨는 바람에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컨셉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네, 뜨지 않는 삶은 제 삶이 아닙니다. 자, 전경심님 이게 누구야? 김태훈님 아니신가요? 반가워요. 네. 이송희님 저 김태훈 씨 참 좋아라 한다 쫑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 저희 방송이 교통방송 이쪽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 방송 틀어놓으면 교통사고율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김태훈 아까 이제 옷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팝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게 팝의 모든 사람들의 문화생활 정치인 세계까지 녹아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 전문가 아니에요.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이제 맛보는 직업.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좀 알리는 직업. 뭐 이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아까 이제 옷 입는데 그걸 브랜드로 약간 이제 틀어갖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치인들이 의상에 대해서 좀 격을 깨야 될 필요가 없나요? 격을 깨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 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태도 같은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옷차림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갖춰 입은 옷차림이라는 건 또 한편의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자면 그런 어떤 의미로서도 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복을 입고. 근데 네. 최선을 다하겠다 입고 온 양복이.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왜 팝 칼럼니스트가 오셨지 이 자리에? 그러니까요. 왜 불렀어요? 저도 섭외 전화를 받고 나서 예. FM이 아니라 그 103.5에서 불러서 예. 좀 당황했습니다. 아, 103.5는 FM이 아니에요? 이쪽은 이제 그 러브 사실- FM. 예, 러브 FM이 원래 AM 했던. 원래 AM이라고 하죠. 예, 좀 무시한 거죠. 무시라기보다 이제 제 분야가 아닌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파워 FM은 음악을 주로. 그렇죠. 네. 음악 중심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정봉주의 정치쇼라고 해서 예. 정치 프로에서 저를 부른다. 아하. 예, 처음에 좀 고사했습니다. 그래요? 예, 인수진 작가라고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작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시를 해서 어허. 한편으로 또 이렇게 그 출연하려면은 제 스스로 좀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요즘 곤란해. 잘 나가는 패널이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못 나가는 패널 왜 불렀어요, 그럼? 원래 그래도 그 한때의 영광이 몇 년은 가니까요. 예. 부자 망해도 3년 간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 이 정치나 문화 또는 예술 뭐 음악 이런 것들이 예.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었고 우리 저 한국 정치나 동양 정치는 좀 근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괜히 저 정봉주처럼 웃으면은 값어치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게요. 예. 제가 사실 그 팝컬럼니스트로 활동한 지 한 20년 가깝게 됐는데 그동안 뭐 연애 상담도 하고 뭐 아하. 영화 프로도 나가고 야, 우리 프로에 딱 맞는 분이 오셨네. 하여튼 뭐 출연료가 되는 부분은 다 합니다. 그런데 예. 처음에 제가 그런 방송 활동을 할 때 예. 제 선배 팝컬럼니스트들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니 팝컬럼니스트가 방송 나와서 그런 신소리하고 예. 이상한 가볍게 이미지로 가볍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네. 좋지 않다.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니라 경쾌하게 얘기한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그 이야기 하셨던 많은 분들은 지금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죠. 네, 그걸 이제 이해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대가 변한 게 아니고 우리 김태훈 칼럼니스트. 입고 나타난 거예요. 어허. 내 젊다. 나 젊은이들과 교류할 수 있다. 예. 근데 그 다음 날인가부터 그 청바지 메이커의 그 판매량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그걸 입고 나오니까 그 바지를 안 사는 거야. 그 브랜드를 왜 또 알려줘?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뒷주머니 로고를 보면 대충 알거든요, 젊은이들은. 예. 그래서 그 청바지 그 브랜드가 영국에서 한때 굉장히 판매량에 시달렸던 예. 판매고에 시달렸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어 보이시는 건 좋은데 예. 될 수 있으면 이제 브랜드 로고는 좀 이렇게 감추고 다니시는 거. 근데 그게 브랜드 로고로 이제 좀 재밌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걸 보고 평상시에 유니폼 같은 양복을 입고 다니다가 선거 때가 되면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는데 몸에 안 맞는 옷이에요. 안 맞죠. 본인도 불편해하고. 본인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아니 의원님 그냥 원래 입던 양복 유니폼 입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자기 영화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그거를 해서 좀 몸에 익숙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니면 좀 납득이 가는데 평상시에는 엄청 권위적으로 있다가 맞아요. 선거 때만 되면 청바지 입고 나타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빠치 닮은 그냥 싹 사라지고. 의상이라는 게 사실 이제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건데 그게 티가 나거든요. 사실 지금만 해도 그래도 많이 유해졌다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과거에 유시민 의원 예. 시절에 아마 캐주얼을 입고 국회에 가셨다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으셨던 그게 거로. 재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첫 그렇죠. 의원 선수할 때. 네. 그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그래도 그 전보다 좀 나아졌다. 유시민 의원이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10만 원도 안 되는 남대문 시장에서 산 옷을 갖고 왔는데 한 7, 8만 원인데 가성비는 수천억의 홍보비를. 그럼요. 왜냐면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파저티브든 네거티브든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좋은 거니까. 정치인들의 격언 중에 있지 않습니까? 부고 이외에는 무조건 기사에 나가야 된다고. 그것도 부고도 본인의 부고 이외에는. 그렇죠. 본인의 부고 이외에는. 자, 우리 칼럼니스트 김태형 팝 칼럼니스트 한 20년 전 양복에 이 바지가 약간 이렇게 뭐 싼 바지 같은 그런 거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집에 있던 잠옷을 입고 온 것 같은데. 낡은 것까지는 이해합니다만 예. 그래도 다림질은 좀 해주시는 게. 근데 대체로 보면 다림질을 안 하고. 다림질은 좀 예의상 동네 그 세탁소에서 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예. 좀 해주시는 게. 자, 대통령 후보들의 문화적 취향, 감수성 이걸 그분들이 TV에 비치는 모습 보면 대충 알지 않나요? 사실 TV에 나오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앞서서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정도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조금 참담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국의 어떤 대통령 후보들의라는 어떤 무게감에 비해서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해도라든지 또는 어떤 취미라든지가 너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외국의 예를 잠깐만 들어보면 윈스턴 처칠 같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그림 그리는 책을 내기도 했던 에세이집을 내기도 했던 그런 미술 애호가였고 이 처치의 일화 중에 제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미술 전람회에 가서 막 혹평을 했다는 거죠. 이 그림 별로야. 막 이러면서 이 그림도 별로고. 그 어디 자기 그림이에요? 자기 그림이 아닌데 남의 화가의 그림. 근데 화가 나가지고. 화가니까 화가 나죠. 당신은 정치나 알지. 당신이 그림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미술을 하냐. 그러니까 처칠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달걀을 낳아본 적은 없지만 먹어보면 상했는지 정도는 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꼭 그려야지만 내가 당신 그림을 평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아니 뛰어난 화가야지 그 그림을 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적 느낌인데. 그렇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름의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화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독서든. 그렇다면 그 국민의 대다수가 즐기는 문화생활을 이해할 수 있어야. 빙고. 제가 이런 거 대통령 후보들하고 이런 거 묻고 싶어요. 올해 지난 한 해 영화 몇 편 보셨나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상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미리 보고 좀 선도적으로 산 거 아닌가? 그렇게 거창한 의미는 없었고요. 그냥 생긴 대로 살자. 라고 했더니 어떻게 잘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왜 그 말씀드리다 말았냐면 해외를 나가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우린 유니폼을 입고 다니잖아요. 청바지 입고 자기 공식 생활 아닐 때 의원들이 청바지 입고 다니면 다른 의원들이 노려봐요. 근데 노려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같이 간 사람이 여름에 반바지 입고 쪼리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노려봤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고 다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적인 공간이니까. 근데 해외 그 사적인 공간에서 외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딱 만나잖아요. 그분들 저녁 식사를 오는데 반바지 입고 오거든. 그럴 때 딱 한마디에 속으로 이게 뭐지? 근데 저는 다른 얘기하죠. 이게 먹미? 먹미. 최신 트렌드를 이제 반영한.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는 유머로 시작해서 유머로 끝나야 된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브렉시트 때문에 그 이제 수상자에서 물러난 그 데이비드 캐머런 같은 그 전 수상이죠, 영국의. 그 마지막 연설 같은 걸 하면서 들렸던 얘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나도 한때는 미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물러난다. 하면서 뭐 자신의 처지를 그 유머로서 농담으로서 풀어내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의 묘비에 있잖아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버나드 쇼에. 쇼. 극작가 이제 평론가였던 유명한 사람의 이제 묘비명이었고. 정치인 아니었나요? 정치인 아니었어요. 정치인이 누가 또 그걸 썼다고 그러던데. 아마도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뭐 자신의 어떤 이야기로 좀 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이제 폴리테이너 시대가 왔다. 근데 이제 의상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거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영국의 예전에 그 총리 중에 누구죠? 그 걸프전에 참여했던 있다 그래요. 영국 토니 총리가 블레어.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하도 젊은 그 유권자들의 욕을 먹으니까 좀 젊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식 석상이 청바지